2, 3, 4.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는 여전히 최강욱 변호사는 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어제 하얼빈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갈 예정이었는데 특검 그러니까 그 조희연 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안중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일정을 포기해버렸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예. 소개 안 하고 막 끼면요 댓글에 적어. 너 누구냐? 누구냐 너. 진짜 그러겠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 자리를 대신해서 Once Upon a Time 고정 장윤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대타 전문 장윤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참여연대 김성진 삼성 전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예. 벌써 이제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호혜까지. 네, 세 번째죠. 네.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예, 집행위원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호혜를 통해서 민변 회원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예, 대한변협 수석 변호인 출신. 대변인인데요. 뭐 출신이라서요?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네. 지금도요? 지금은 아니, 전. 예, 전 수석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분이 빨갱이 데뷔하고 맞들린 것 같아. 왜냐면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 뭐 종편, 방송 이런 데만 나가시잖아요? 네. 이쪽 팟캐스트 오는 순간 외연이 확 확장돼요. 어. 거기에서 하는 거에 진짜 기본적으로 한 4배, 5배 더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나쁜 짓을 못 하겠네요, 이제. 아니죠. 나쁜 짓 해도 되죠. 이제 빨갱이가 됐으니까 막 나쁜 짓 하고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슬슬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슬슬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세차가 필요할 땐 세차를 파는 사람들, 세차 장기 렌터카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세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세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세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세차를 파는 사람들 혹은 세 사람을 검색해주세요.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자, 지난 호회에서 삼성 영장 기각 얘기 다뤘고요.
이제는 그러면 그 영장 기각된 상태에서 이후에 어떻게 삼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거고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고 특검할 전략은 뭐로 가고 헌재는 이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특검과 삼성, 기업, 헌재 이걸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큰일 났네요. 너무 어렵네요. 네. 쉬워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씨부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왜 눈만 깜빡깜빡거려? 문재인이에요? 네? 뭐라고 말을 하세요. 눈만 깜빡깜빡거리지 말고. 아이 그분은 온화한 분인데 저는 온화하지 않아가지고. 예. 여기 우리 팟캐스트 계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뭐예요? 그만하시고요. 예. 진짜 느낌이 비슷하다.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전혀 생각 못했는데. 제가 진짜 그만하라. 제가 지금 몇 년째 한 5년째 제가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한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럼 4년?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 부동의하고 있어. 네. 상황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특검부터 해야죠. 특검이요? 예. 특검이 사실은 굉장히 분기탱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부 내부에서 뭐 이러저러한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수사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를테면 연장은 없다. 네. 수사기간 연장은 없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특검 내부에서 기업 수사 그리고 이제 조윤선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 예. 그게 있었구나. 예, 그게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팀. 그렇습니다. 이 근데 팀 회심의 한 칼.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작은 뉴스를 치부를 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그렇지만 근데 굉장히 의미가 큰 법꾸라지 김기춘 잡는 건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윤선 장관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보르세로 전부 위증을 했는데 어버이연합 집회에 카피라이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까지 나온 마당에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여튼 이런 내용들을 특검이 계속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특검이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 수사의 경우에도 지금 해왔던 것처럼 탄력을 받아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내부에 이런저런 잡음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 4팀의 기업 수사 전문하는 그 부장 검사가 누구죠? 한동훈 부장검사. 예, 한동훈. 그 전설의 한동훈 아니에요? 그렇죠. 알파고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는. 알파고요? 네. 그거를 누가 져줬냐면 김기동. 저하고 BBK 때 싸웠던. 예? 김기동 의원님을 감옥으로 보냈던. 그렇죠. 김기동 그분은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이런 전원이 있어요. 정권 바뀌면 나는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허위사실 아니나 김기동 조금 좀 겁은 나요. 한번 보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를 털기 위해서는 그쪽도 한번 가야 돼. 1대1 전문용어로 쌤 기동아 곧 가라. 연배는 누가 더 많으세요? 최재경보다도 제가 위에요. 에? 그럼요. 야, 액면가로 볼 때 엄청 관리하시는구나, 어머님이. 그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보톡스 AS 받았죠. 예.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참 재밌어요. 아니, 그걸 왜, 그거 숨겨야 돼요? 나 그냥 그 박근혜 대통령 이상하다는 거 시술 받았으면, 받았다. 그날 상황에 대한 위기인식이 없었다.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톡스 받았습니다. 내가 미친년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친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면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난 답답한 거야. 왜 인정을 안 하냐는 거죠. 다른 걸 했죠. 보톡스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요. 뭘 했습니까? 여기까지. 알기는 아시는 거죠? 저요? 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거예요. 관저. 36층. 둘 다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그럼? 제3의 장소라고.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아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관저 아닙니다. 관저에 없었어요. 당일?
예. 4.16 당일. 예, 4.16 당일 관제 없었습니다. 36층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 36층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 그 36층에는 정부 고위 관료,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머무는 전용 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보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관저에 대한 내용, 36층에 대한 내용은요. 저쪽에서 위장포로 흘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대로 못 찾게. 비슷한 정보를 계속 흘려줬고 혼선을 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비행기 가다가 미사일 쏘면은 은가루 쫙 뿌리잖아요. 유도탄. 그거 맞고 그 터지라고. 교란 작전 같은 교란 작전이죠, 일종의. 비슷하게 던져요, 교란 작전. 그렇지. 그래서 어디라는 거예요? 강남? 그건 이제 지금 그 붙은 기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찾을 필요 없어요. 이제 그거 찾다가 그거 계속 찾으러 가면 사람이 나더러 당신이 안민석이야. 당신이 주진우야. 그건 그 사람이 찾게 놔둬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그게 충격적인 거죠. 근데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요. 보톡스 맞다가. 보톡스 얘기하다가. 그래서 네. 일단 특검은 중요한 게 기업 수사는 계속 간다. 한동훈이 그 양반 진짜 잘한대요. 잘하죠. 이분이 지금 27기거든요. 예, 27기죠. 예, 초임검사 때 SK 2003년도에 2003년도에. SK 분식회계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사람이 그 SK 그 주식 부당거래 사건 터졌을 때도 예. 최 회장을 구속시킨 바가 그렇죠. 있고요. 최태원 회장 이분이. 구속시켜서 최태원 회장이 심지어는 이 양반이 지금 4팀에서 기업 수사한다라고 할 때 가장 쫀 게 최태원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대검 중수부 근무할 때 현대자동차 그룹 관련해서 또 수사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그 기동. 예. 그분하고 또 같이 일도 했었고. 2016년에 했고 예.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또 예, 잡았고. 경영비리 그거. 예. 3조짜리.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동훈 검사. 근데 외모는 또 사실은 또 되게 순박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예. 안 똑똑해 보여. 처음 만들어진 공정거래수사부도 아마 첫 예. 부장을 했습니다. 공정거래도 관심이 좀 조회가 좀 예. 있다고 봐야죠. 원래 그거 2003년도에 그때 이인규 부장하고 같이 사건을 했나 그러는데 그때가 뭐였었냐면 그때는 형사 구부였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금조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형사 구분 사실 제일 안 좋은 데인데. 근데 그게 이제 금조부로 가면서 그렇죠. 특수부 위에 금조부가 생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금융조사부. 많이 알죠? 정말 법무부 출신 다 법무부 오십니다. 출신이죠, 내가. 여기 기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금융조세조사부 아니에요? 그렇죠. 줄여서 금융조사부. 그냥 금조부라고 네, 하죠. 금조부라고. 보통. 예. 그게 이제 특수부 위에 진짜 에이스들이 가는. 예. 그런데 한동훈이 붙어서 기업 수사도 일단 계속하고 그게 4팀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3팀은 별일 없었고 삼성할 때 3팀이 붙어줬고 2팀이 블랙리스트, 1팀이 세월호. 그런데 그걸 다 하시네요, 진짜. 누가 말해줘요, 그런 거를. 그냥 혼자 알아요. 신기하다. 특검 관계자를 취재한 기자들 아닐까요? 노영희 변호사니까. 그래서 지금 그 블랙리스트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오늘 그 영장이 이제 발부가 안 되면서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날 19일 날 예. 그 새벽 5시에 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조윤선, 김기춘 이 두 분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20날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났죠, 우리가 이제. 지났는데 네. 결론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영장 발부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비서실장의 권한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통령에 준하는.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거를 남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너무 권한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디까지가 당신의 업무 범위인데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직권을 남용한 거다라고 말을 해줘야지만 이게 영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근데 거예요. 영장 그 발부된 거하고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 기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한다고 하죠. 당연히. 예. 영장 청구했는데 기소 안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당연히 조윤선 장관도 영장 청구하고 그 기소하고 예.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실장님도 기소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김 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재용의 경우에도 그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100억 97억 8천인가 뭐 하여튼 그것만 딱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했더라면 어쩌면 조희연 판사가 길게 고민하지 않고 했을 텐데 430억을 규모를 크게 잡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구멍이 많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법조계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하나의 측면은 그 김기춘 조윤선 뿐만 아니라 우병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직 출발도 제대로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인들이 사실 아직 너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라인을 건드리게 되면 본인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싶어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엄두가 안 나서 너무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못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두는 거는 이제 전자 쪽이 사실은 좀 무게를 두고 있죠. 그렇군요. 저는 왜 후자만 취재가 됐을까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제 자 김기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로 그렇죠. 기소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에 대해서도 김기춘, 조윤선 둘 중에 이제 이런 또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조윤선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김기춘은 더 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CCTV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CCTV에 나온 거는 박스를 옮기는 그거를 없앤 그것만 나온 거지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인멸의 자료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의 추측인 것이고. 라고 알려져 있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박스 내가 만약에 근데 그게 특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CCTV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시 복구했을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증거를 서류 박스를 폐기하는 장면이 나왔다라는 게 특검 발표로 그렇죠. 제가 특검 알고 있어요. 발표죠. 근데 기자들이 쓴 걸로 알고 그런데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어떠한 증거를 인멸한 건지 정말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판사들이 또 말을 그거를 못하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정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병우는 우병우도 잡고는 싶었는데 워낙 우병우 라인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검찰 전체가 상당히 중심부에서 검찰이 저항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수설이라기보다는 좀 우세설? 우세설. 그러면 이제 그 삼성 이재용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업 수사와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업 수사는 계속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SK나 뭐 롯데나 이런 쪽은 그 안종범 수사한테 그 문자 메시지 내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그 대가,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 면세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전히 2월 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응할지 사실은 좀 미지수이고. 안 응하면 어떻게 돼요? 안 응하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뭐 이론이 있죠.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뭐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 다수설인데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준 헌법의 취지가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직무 안 하고 있으니까 TV만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준 취지에 비춰.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불행한 사태죠.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지금 권성동 그 위원장이 2월 말쯤에 헌재에서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월 말에 만약에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근데 특검이 끝나잖아. 2월 25일.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연장을 해요? 황교안 대행이 오케이를 해주면 되죠. 오케이를 해주는데 그게 적극적 권한 행사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뭐 적극적이에요. 그거는 뭐 아니 연장인데.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예. 황교안 총리가 근데 하겠냐?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린 2월 25일까지 연장 없다.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그때까지 열심히 한다는 뜻이지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이럴 수가 상황에 근데 자기네가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해라라고 요구하면 탄핵도 했듯이 특검 연장도 저는 할 수밖에 아니 없는. 근데 그건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그냥 사인해주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건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권성동, 그렇죠. 권성동 소추위원이 네. 어쨌든 지금 여당 아니에요. 물론 여당- 찢어졌지만 여당 아니에요. 거의 야당이에요. 거의 이제 바른 정당이잖아요. 다른 정당 바르게 살아야지. 아니 어쨌든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헌재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권성동 소추위원장이요. 잘못 알고 있어요. 2월 9일이에요. 그건 정말 내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2월 9일에 아니 늦어도 왜 근데 2월 9일이에요? 나는 듣긴 들었는데 이걸 네. 발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아니 이미 못하는데. 온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2월 9일은 네. 31일까지 평의가 끝나기 때문에 예? 지금 내부에서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31일까지 평의가 끝나는 분위기예요. 끝내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지 서중조사도 다 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인신문 다 처리하고 막 이랬으니까. 예, 그리고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또 해요. 9명의 25일도 한대잖아. 네. 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래? 9명의 재판관 밑에 네. 연구관이 몇 명이면 각 3명씩이에요. 그럼 3, 9, 27. 네. 일단 27명이죠. 네. 그다음 고정 연구관이 한 10명. 등등 했고 연구관이 한 50명 가까이 돼요. 이분들이 그냥 TV 보면서 저걸 재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보고 그거에 따른 정리를 계속 해나갔고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정리 추가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정리됐죠. 판결문 쓸 수 있는 내용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명 재판관들에게 모여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쭉 정리해주면 안 적고 탄핵 찬성 반대 자 조금 더 협의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의가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9명 모여갖고 앉았는 게 몇 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31일까지 평이 끝나죠? 그럼 판결문 쓰는 데는 그냥 물리적 시간을 한 2주 동안 기다려주는 척 하는 거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럼 거기서 이미 다 나왔는데 평이 끝났는데 내용 다 정리됐는데 판결문을 너무 빨리 쓰면 졸속한 심판이라고 결정문을 이런데 약한 거야. 결정문을 너무 빨리 내면 졸속한 결정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한 2주쯤 뒤에 하는 척하자. 그러면 26일 날 최후 변론이 끝나는 거예요. 26일이 또 공교롭게도 목요일이야 그날이. 예? 26일부터는 휴일인데요.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럼 24일이 화요일이에요. 네. 24일 화요일 다음 주 26일 화요일이 24일이에요. 아니요. 2월? 1월. 1월. 그러니까 24일에 그 아니면 이번 주. 31일. 예. 31일 요때 기간이 있고 그때부터 판결문 쓰면은 9일인데 9일이면 62일 차 되는 날이에요. 62일 차 근데 노무현 그러다가 탄핵 의원님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누구요? 2월 9일 틀리면 어떡하려고? 아니 이게 아무리 봉도사지만. 틀린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틀리면 뭐 사줘요 그러면? 그러면 9일하고 7을 더하면 16. 네. 그래서 16을 넘어가기는 힘들 거다. 2월 16. 예, 예. 9일이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9일을 했다가 아니, 금방 16일을 밀면서- 뭐 바꿔서 사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또 그래서 9일이라면서 돈도 많다고 자랑하면서 20일까지는 좀 봐줘라 그런 거예요. 네. 9일인데 그러면 이게 물리적 기간이 62일 차예요. 9일이. 노무현 대통령 63일 차 했잖아요. 그땐 그 준비 기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월 중순에 끝나는데 네. 끝나면 바로 구속이죠. 근데 끝난 문제는 구속이죠. 그때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요? 예. 우린 그런 거 유불리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의를 앞으로 위해서. 가겠습니다. 아. 어차피 이제- 뭐 2월 달에는 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말 한시가 급하거든요. 네. 추운데 나라에서도 한시가 급해요. 아니, 정말로 주말에 나가보면 야 이게 진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생고생이나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들려요. 참 이러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고생한 만큼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근데 것들이 우리 국민들 너무 잘 훌륭한 보여요. 것 같아. 진짜 근데 그럼요. 어떻게 예. 이렇게 정말로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뭐 아니 아무것도 그것도 진정한 있어요. 애국자예요. 끝날 정말. 때쯤 되면 길거리 오뎅에다 소주 한 잔 먹는 거 엄청 맛있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의원 매출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병원 매출이.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감기 걸려서 감기 걸린 사람 되게 많아요. 애기들도 많이 애기들도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감기 걸리면 요즘은 김 변호사님 모르는구나. 네. 찬바람을 쏘면 감기 안 걸려요. 바닥에 앉아 있고 이러면은 네. 오한이 막 올라와요. 그런 맞아요. 걸 그러니까 참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주를 마셔야지. 애들은 못 마시잖아. 애들을 깔고 앉아서 먹는 거지. 정말 골골골 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안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 진짜 많은 분들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12주차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아이들을 데리고 이 현장을 보여줘야겠다. 역사의 그리고 순간이니까. 이 나라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예. 애미애비로서 그 얘기는 해줘야겠다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개근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가 인터뷰 그냥 거리에서 막 하고 있는데 예. 대개는 불이익 당할까봐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취준생들은 저는 인터뷰 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혹시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이 자료 화면 때문에 그 취업에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하겠다. 이런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의 그 대학원 선배 한 분이 한의사인데 원장님인데 주말마다 나왔어요. 정말 그분이 그러다가 뇌졸중 걸렸다요. 정말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가벼운 뇌졸중 걸려서 괜찮은데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다행이네요.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 맞아요. 예, 한 주도 안 빠지고. 저는요 네. 11월 5일만 빠졌어요. 그리고 11주차를 나왔거든요. 11월 네. 5일은 부산 가서 했어요. 그럼 한 번도 안 빠지신 거네? 그러면 근데 뭐가 걸렸냐? 뇌출중 계속 술 마시니까 뇌출중. 추우니까. 아니 계속 술이 내가 마시니까 쉬어서. 취해서 주치 환자가 되는. 아니, 운동 근데- 차원에 나가기 때문에 예. 그걸 마셨죠. 계속 나왔어요? 거의 뭐 지방 일정 빼고는 뭐. 난 술이 만취가 되고도 러닝머신을 뛰는데. 아니 근데 이런 그 촛불 민심과 별개로 헌재 내부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무성의한 태도, 막 자료도 안 봤다, 너무 그리고 와가지고 짜증나는데요. 강짜 놓고 화나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대놓고 대심 판정에서 막 짜증을 내잖아요. 강일원 강일원 재판 주심이. 예, 네. 주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의 당신들 뭐냐 막 이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특검의 수사 결과가 헌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헌재는 뇌물에 별로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형사 없죠. 사건 가서 맞아요. 다투세요 이런 거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서만 이게 파면 옳은지 여부. 그렇죠. 네. 파면 여부를 징계 여부를 가르는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측에서 뭐 예컨대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거 증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도 헌재는 됐거든 뭐 이런 예. 거 니네 재판 가서 따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9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탄핵 시계가 빠르게 빨라지겠다.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하신 대로 2월 9일이 되겠지만 꼭 같은 말도 그렇게 좀 이쁘게 하세요. 사실 아니 근데 대통령 잠깐만 대리인들이- 정말 죄송한데 네. 너무 궁금한 게 2월 9일에 꼭 돼야지 뭐 의원님한테 좋은 게 있어요? 본인에게? 그냥 모르지. 본인의 말 때문에? 아니 그게 뭐냐면 예. 그 이제 하루 빨리 내야 된다는 거지. 변호사들이 한 10명 모여 앉아갖고 각종 라인을 갖고 몇 번은 모였고 그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3월이었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1월 말 2월 초설이 10대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현직 판사들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각자 돌아가서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니까 단톡방에서 또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월 초 중순설이 다수설이 돼 있고 이제 그 논리의 배경에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박한철 메뚜기도 한철 아닙니까? 박한철 소장이 자기 이름은 넣고 네. 서명은 다른 사람 퇴직으로 서명 불능. 네네. 그다음 그렇죠. 이정미 대행이 대신함 했고 서명만 다른 사람이 하고 역사적 기록에는 박한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다 하고 싶다잖아요. 가나다. 그렇죠. 예, 9명이 다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예. 아주 또 불교 신자 아니에요. 제가 또 예. 불교에 나발이가 세거든. 예. 그 큰 스님한테 가갖고 예.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물어봤고 네. 또 헌법학자들에게 1월 말까지 해서 이게 조속한 판결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냐고 해봐라. 이런 얘기 등등이 다 걸린 거죠. 아 그러면 이분은 이 역사적 순간에 이름을 네. 놓고 싶어 하는구나.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역사적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죠. 이름을 지금. 넣고 싶어 한다는 거는 뭐 되게 유명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렇죠. 데다가, 예, 그런 예. 데다가 지금 대리인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하는 이제 재판에 임한 태도가 행태가. 너무나 이제 괘씸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욕만 안 했지. 욕만 안 했지. 그 앞에 앉았고 그 박한철 소장 보면서 침을 틱틱 뱉으면서 해보려면 해봐. 약올로지 나와봐. 뭐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갔다 온 그 지켜본 사람들이 대리인들이 쟤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와서도 그러니까 좀 증인을 내보내는 것도 자기네들은 전략적으로 내보낸다고 하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윤전추 나와서 띡.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영선 나와서 띡. 같은 얘기 비슷하게 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걸 보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본 것도 없어요. 처음에 굉장히 긴장하셨는데 다 필요 없구나. 이거를 그냥 들이대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인지 까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리인들 안 좋다. 대리인들이 매를 벌고 있어요. 그렇죠. 매를 벌고 있다. 벌고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끌어주면 너희들 연기 작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다라는 심정까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되는 헌법의 절차로 권위를 보면, 세워야죠. 예. 진행되는 절차로 보면 일정상 이제 서증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증인도 그 국회 소추단 변호인들이 원래 22명 신청했었다가 다 처리하고 5명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5일인데 마지막이고 사실은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25일이 마지막이에요. 25일날 증인신문 한대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럼 평이 예정된 증인신문은 없죠, 이제. 그럼 최후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건데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에서는. 근데 또 이제 만약에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 나오면서 나 다음 주에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죠. 그 무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설 연휴 안에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뭐 끝장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소문은 22일. 있었어요. 네, 설이 근데 있었죠. 과연 그거를 할지 말지는 또.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은 안 아니 된 것 근데 같아요. 그게 설을 앞두고 그런 설이겠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길게 얘기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없어도 항상 하시잖아요. 이번에 질문 대답하고 이러면은 뭐 사실은 그거는 생각도 안 해봤을 거죠. 지시대명사가 많겠죠. 그럼 25일 날 최후 이제 증인신문 끝내고 그다음 이제 31일 날 최후 변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문제죠. 최후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뭐 하든지 아니면은 대리인단들이 이제 서면을 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막 장황하게 뭘 할 필요는 없죠. 통합진보다 할 땐 마지막에 그래도 장황하게 하던데. 그냥 본인들이 원하니까 했겠죠. 나 그때 나갔었는데. 그래서 방청 갔었죠. 방청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역사적 그 순간에 정파는 틀리더라도 이 역사의 현장을 지켜야 된다. 그래 갔죠. 근데 어떻든가요? 절차가 울었어요 저는. 되게 공정하게 잘 진행되던가요? 아니요, 전문용어로 진행됐어요. 그래요? 왜 이쪽 그 피소추인에 대해서는 논리가 그때도 한 몇 시간 했는데 논리가 개논리예요, 개논리. 누구의 논리가? 저쪽이 소추인이요. 소추인간의 그때 논리가. 황교안 법무장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이 사진을 갖다 놓고 빨갱이, 저 사진을 갖다 놓고 빨갱이, 이 증거를 갖다 놓고 빨갱이.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거든. 개인이 해갖고 왔다는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그때는 오래 해서 나는 그렇게 마지막 날 오래 할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오래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근데 대통령 소추인단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걸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그 사람들이 31일 날까지 어떤 식의 지연 작전을 또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지연 작전을 받아줄지? 동의할 정도로 박한철 소장이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데. 네, 자기 마지막인데. 재판 지휘를 잘 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막 법리를 다투고 있고 법률적 쟁점이 많으니까 되게 어렵게 상황을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해 보면 민생 현안이 되게 급박한 게 많아요. 저는 AI가 정말 너무 열받거든요. 사드 때문에 중국 사드도 경제 압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른바 대통령 측의 억지 논리를 계속 들어주면서 시위를 무한정 늘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매주 나와서 촛불을 드는 것도 뭐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 생계 때문에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황당한 게 계란을 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빨리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드 앞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뭐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뭉개고 계속 가자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최소한의 도리를 좀 해라. 국민에 대한 도리. 역사적 도리.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뭐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도리하기 전에 중요한 건 광고 좀 듣고 가자고요. 아, 광고. 아유, 뭐 중요하죠. 예. 은근히 웃겨. 광고가 있네요, 여기도. 엄청 많아요. 저도 한번 들었는데 앞에도 엄청나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 10개가 대기 중이야. 빨리빨리 뽑아야 돼, 이거. 팟짱이 좀 나눠주세요. 팟짱 가라 그랬더니 싫대요. 어머, 왜요? 모르죠, 그거는. 그건 광고주에, 우리가 보내진 않아요. 우리 지금 광고 듣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넘어간 거예요. 아직 안 넘어간 거야? 네, 편집될 것 같은데. 이건 다 편집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괜찮네, 그러면. 광고가 여기가 중요한 게 무척 효과가 좋아요. 광고 효과가? 엄청 좋아요. 충성도 높은 청취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그래요. 광고 스킵하는 기능들이 있거든. 15초씩. 광고 스킵하면 친일파. 그다음 광고 다 들으면 안중근.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광고를 우리가 만약에 듣다가 스킵을 해버리면 들으면서 15초씩 땅땅땅 30초씩 넘어가요. 광고 듣기 싫으면 스킵하거든. 네, 그치. 난 스킵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스킵하는 사람 내가 추적했고 반드시 잡아낼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전국구에 이제 광고주가 뭐 광고료를 덜 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눈 사람들이 다 이제 영세업자들인데 그 어렵게 광고하는데. 그치. 효과 잘 들어줘야지. 있잖아요. 저기 에어컨 광고주. 저 뒤에는 마이보험 광고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다면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네. 근데 저 인간들은 깎아줬는데도 돈을 제때제때 안 내. 아니 근데 저는 팟캐스트에 광고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주위에 사세요. 빨갱이라고 선전하는 거거든. 왜 자꾸 빨갱이 그러세요. 새누리당.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전국구 에어컨. 사무실, 업소, 빌딩, 관공서, 냉난방이 필요한 그 어디에나 전국구 에어컨. 제품 선정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에어컨 세척까지 전국구 에어컨. 031-403-2331 031-403-2331
검색창에서 전국구 에어컨을 검색해 주세요. 꽃피는 봄,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뤄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 거품은 제거하고 품격과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실속파 하우스 웨딩.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자, 가시죠. 특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는 참 이분들이 귀엽고 재밌는 게 헌재에다 관심 쭉 갔다가 또 특검으로 왔다가 헌재에 갔다가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아. 헌재와 특검이요? 헌재와 특검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근데 약간 경쟁적으로 뭔가 좀 잘해보려는 건 있어. 서로 잘하는 거, 네. 서로 잘할 거. 헌재는 권한남용과 세월호 이쪽으로 쭉 갔고.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헌재에서 제일 첫 번째가 주권주의 위반 아니에요? 이건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제일 민감하니까 세월호로 갔다가 세월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다시 권한남용으로 하는데 그럼 왜 주권주의 위반 안 했냐? 그건 이미 정호성이가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선 조직의 존재와 그 비선에게 모든 정보가 다 전달되고 그 사람의 모든 뭐 얘기가 다 이 대통령이 넘어가서 그대로 또 다 국정이 운영됐으니까 전화 그 자체가 통화가 이미 다 2년 동안 끝났지 뭐. 900건. 문자 주고받기 아니 그리고 1100건. 오늘 저번에 지난주에 그것도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이 차명폰? 대포폰?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을 썼다. 아니 근데 그 언론에는 차명폰이라고 나오잖아요. 차명폰이라고 했어요. 언론에는. 네, 어쨌든 그런 폰을 썼고 하루에 3번 정도씩을 최순실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3번 이상 주고받았다. 대포폰으로. 네. 대포폰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우리도 대포를 개발하자. 대포폰. 아니 근데 사실 그 부부 사이에도 3번씩 문자 잘 안 하는데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대단한 저는 것 같아요. 30번씩 하는데 하루에. 사모님하고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같이 일하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최순실로 뽑은 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등학생 그 애가 얘기한 게 진짜 맞아요. 우리가 언제 편의점도 아니고 대통령을 1+1을 뽑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촛불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네, 첫 창기에 나왔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 이쪽은 제가 질문한 거예요. 주권주의 위반은 딱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손 안 대는 건가요? 아니 뭐 자꾸 하나에 뭐 된 거를 계속 매달릴 수는 없죠. 지금 남아있는 게 산적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제끼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해야죠. 세월호도 뭐 거의 이제 뭐 나올 게 더 이상 없잖아요. 보충하라는데 보충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얘기해봤자 계속 수렁에 빠지니까 대통령이 뭔가 변명하고 얘기하는 순간 더 그냥 늪에 빠져버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포기한 것 같아요. 언론 탄압도 이제 증인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망이 언론 탄압이거든요. 이항이 세계일보 그렇죠. 그때 뭐 네. 전 차장 네, 나와서 저는 말했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 조현일 기자가 그 세계일보에서 문건 단독을 십상시 파문 당시 문건 단독을 한 이후로 상당히 큰 살해 위협을 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냐면은 수사기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조심해라고. 거예요. 그래서 너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칼을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 대처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아내에게는 항상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챙겨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애기들까지 위해를 가할까봐. 그렇죠. 혼자 다니면 안 되고. 예, 불안해서 자기가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무슨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그것을 권력의 잘못된 부정부패를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며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걱정해야 되는 나라라면 이것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거 하나만 해도 탄핵 사유다 그건. 아니 그 말이 맞아요 정말로. 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지난번에 그 네.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보도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PD님이랑 좀 잘 아는데 연락을 해봤어요. 정말로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저보고 카톡 쓰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쓰자 그러면서 다른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다 엄청 쓰는데. 다 이게 연결이 되고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카톡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을 취했는데 내가 그래서 정말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실제로 근데 그 말이 맞나 봐요, 정말로. 그 유경재단 폭력 사태 때 개입했던 그 전직 조폭들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제보자가 지금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별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런 나라가 있어. 그런 게 굉장히 진짜 위험한 몇 나라인 년도에 거죠. 뭐 생각해볼 건데 지금 2017년, 16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을 실제로 이게 IS나 국제 테러 위협이 아니라 또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 국내에서 기자가 대한민국 기자가 칼을 왜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근데 그 조현일 기자가 그런 증언을 할 때 그 대심 판정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그 많은 기자들이 공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한 패부를 찔러가지고 어찌됐든 특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영예로운 일을 한 다음에 후과가 애들 등하굣길 챙겨야 되고 집 문제 본인도 그렇고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탄압이 심각했는가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호영 기자는 왜 테러 위협을 안 받지? 하호영 기자도 안 특종이라고 받. 볼 수 없나? 하호영 기자 뭐요? 머리카락 저기 미용실? 미용실 보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뭐 이를테면 미용실 조리사 2명의 인터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제 물론 이제 정송주 정매주 두 자매가 끝까지 국정조사에 출석을 하진 않았죠. 새벽 5시 48분인가요? 팩스로 보냈는데 뭐 두 분이 다 장성한 성인들인데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같은 명의로 왔을까에 대한 의혹, 누군가 뒤에 있다, 그것이 누구냐, 뭐 이런 의혹도 있긴 합니다만 별개로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당시에 관저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앞서 이제 관저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오후는 분명히 있었던 거는 확인됐고 근데 이제 그 하호영 기자도 오후는 있었고 오전에 뭐 했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오후를 털어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2014년 시계와 2016년 시계는 전혀 다릅니다. 2014년 당시에 그 문건을 세계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을 때는 이건 찌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해라고 했고요. 당시의 수사의 각은 문건 유출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건이 담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은폐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를 수사를 지휘했던 게 김수남 검찰총장이었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김수남은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정윤아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있을 그럼요. 때고 하호영 기자가 한 거는 지금 촛불 정국이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없고. 뭐 그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도 촛불 전국에 나온 내용의 거니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하호영 기자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안 하면 좋은 거죠. 기사가 좀 허접했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제가 후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도 신문에 넘어가서 이제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아까. 왜 이렇게 또 우리 이간질. 이간계. 우리 싸워라. 그 이간계를 중국이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약간 그렇게 말씀하긴 했어요. 사실 그랬나요? 그 알리바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업계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 기사 내용도 좀 뭐 문제가 허접하고. 뭐. 아니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지 않고요. 하호영 기자 존경합니다. 이제 다 뒤에 늦은 다음에 수습하는 게 더 쪽팔려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헌재가 얘기했던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언론 탄압 아니에요? 요 등등은 사실 세월호가 규명하기가 제일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남용도 사실은 좀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 두 개에 집중했던 거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주권주의 위배하고 언론 탄압은 워낙 딱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헌재는
할 일 다 했네 거의 다. 그렇죠. 이제 강요죄 같은 경우는 아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는 강요죄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대통령이 권한 남용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미 그것도 거의 다 사실 밝혀진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삼성을 봐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네 강요당한 거 아니야? 그럼 대통령이 권한 남용한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블랙리스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언론과 사상의 자유 다 침해한 거가 다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헌재는 검증할 거 다 거의. 그럼 좋으시겠어요? 2월 9일 날 나오겠네, 결정이. 뭐 제가 좋겠습니까? 국민이 좋은 거죠. 국민 좋죠. 하루라도 빨리 나면 국민이 좋죠. 자, 특검마저 얘기를 좀 해보시죠. 뭘 더 이상 어떤 걸 물어보십시오, 제가 다. 기업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과 대통령 얘기를 마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에 집중하느라고 그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뭐 롯데니 SK니 이렇게 집중적으로 못한 건 확실히 사실이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그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 속도를 더 많이 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틀을 조금 잡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도 좀 자신감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때 그게 10월 25일 날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5일쯤 넘겨주니까 결국 특별수사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했다. 우리가 뇌물죄를 현 권력 아래 있는 부서인데 뇌물죄를 적용시키긴 어렵지만 수사는 다 해갖고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뇌물죄라고 하는 타이틀가 조금 보완했을 뿐이지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다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거든요. 아니 그건 맞아요. 특별수사본부에서 그 자료를 다 넘겨줬는데 그 자료에 이미 그 뇌물죄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찾아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았는데 요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또 특별수사본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뇌물죄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려면 너무 어거지스럽고 조금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못한 거다. 또 이런 말도 또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많은 자료가 넘어왔고 특별수사본부에 있었던 검사님들이 많이 이 특검에 와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연결이 다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좋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건들 게 SK인가요? 순서는 사실은 SK가 좀 제일 유력해 보이긴 해요. 예, SK, 롯데, 뭐 CJ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고. 우리 여기 선물 뽑듯이 빨리 당첨들자.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 만약에 제가 SK라면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정범 수석한테. 삼성도 기각됐는데. 그것도 있고 안정범 수석한테 문자를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냈지만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사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거지. 그거하고 대가성이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법원이나 뭐 이쪽에서. 그게 뇌물수사의 특징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뇌물수사를 하거나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런 식의 변명을 사실은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 말할 때는. 근데 요즘은 좀 자신이 좀 없어지네요.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뇌물을 적용시킬 때 나는 만났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대부분 판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염원시 중에 미소. 맞아요. 대가가 오고 갔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만났고 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7월 7일날 만났고 국민연금 이쪽 관리팀 책임자한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도 이것은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부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건 제3자 뇌물죄예요. 제3자 뇌물죄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줬다. 그리고 대통령과 살림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최순실에게 직접 줬다. 이렇게 되면은 최순실과 대통령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준 거는 따로 부정한 청탁도 필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권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직무 권한이 그렇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한을 옛날에 그래서 돈만 주면은 직무 관련성이 뭐 따질 필요 없이 너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 그 재단에서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돈 냈다가 다 뇌물죄로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판례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대잖아요, 권력에서.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때 되게 쟁점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뭐 강요냐 뭐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뇌물이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할 때 그때 기업들이 내세운 논리가 바로 그런 논리에서 자기들이 피해자다라는 논리하고 자기들은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랬더니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너무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서 기대하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는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걸 따로 이번엔 다 뇌물죄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훨씬 했던 더 거죠. 증거가 명백하잖아 이번에는. 그렇죠. 대부분 판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뇌물죄 유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이 재단에 간 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쳐도 박근혜를 보고 박근혜를 타겟으로 해서 그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한 살림을 또 차리고 있는 최순실에게 준 돈. 그 돈만큼은 뭐 바로 이제 직접적인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주장하는 것은 합병 다 끝나고 대통령 독대하고 그 다음에 돈 줬다.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해서 준 것이 합병이랑은 전혀 관계없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권남용의 피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합병만이 과연 삼성의 3세 승계를 위해서 핵심적이냐? 그 다음엔 더 없냐? 따져보면 그 다음에는 넘어야 산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특검에서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포괄적 그거만 딱 적시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측에서 아직까지 그 합병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진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부정한 대가성하고 지금 관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돈을 먼저 주고 사실은 행위를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삼성이 가려운 곳, 삼성의 아클레스건, 삼성 3세 승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변화거든요. 공정거래법을 바꿔야 돼. 법을 개정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을 지금 삼성은 정말로 원하고 삼성만이 원하고 있죠. 그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은 이 삼성생명이랑 큰 금융기관 덩어리랑 삼성전자라는 큰 사업체 덩어리를 한꺼번에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법적 장치거든요.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는 법안 자체가 공정거래위가 작년 말에 그러니까 그 한참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자고 계속 푸시를 했던 거예요. 그게 2015년 말인가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대통령 독대하고 나서 돈 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가로 돌아온다고 본다면은 그 사이에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인 거고 포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로 했다. 그렇죠. 딱 그 뭐 하나 행위 딱 끝나서 이걸 연금 동원해갖고 2세 승계하는 그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는 벤치 검사처럼 계속한다.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합병을 했잖아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고 나서면 이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요. 신규 순환출자는 해소해야 되거든요. 현행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해소하려면은 이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SDI에 팔아야 되는데 삼성물산 주식이 완전 핵심주잖아요.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재용이 직접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을 만한 존재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동원했다는 거죠.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3천억 원에 들인 돈을 써가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인수합니다. 근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라는 거는 그 돈은 기부받을 때 면세를 받죠. 그 돈을 공익사업에 써야지 면세가 돼요. 그렇죠. 근데 공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분율 확장인데. 자기 지분율 확장. 총수의 지분율 확장에 공익재단이 동원됐으면 그 돈 썼으면은 그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라고 저희들 참여연대에서는 과세 촉구를 했는데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엄청난 과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돼가지고 계속 제가 좀 집에 가야 돼요?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희연 판사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조희연 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제 결정문에 4가지를 저희 오마이뉴스 기자가 법조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단독으로 보도가 될 텐데 됐는데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가 됐어요. 영장
기각 사유에. 법에 없는 조건인데요. 네, 그죠? 주거 및 생활 환경. 그러니까 구치소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으면은 힘들 거다. 그렇죠.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영장을 발부 못한다? 영장 발부에서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주거 및 생활 환경? 네. 나도 살았는데. 모두를 구속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 주거 및 생활 살기 환경을 안 좋은 고려해서 곳이니까. 이 사람은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라고 조희연 판사가 결정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마이뉴스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래 4가지 사유를 썼는데 3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마지막 4번을 법원 공보관도 보도를 창피해서 못하겠구나. 자 이거는 우리 뺍시다라고 해서 뺐다는 겁니다. 네? 조희연 판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까지 해주는 친절한 판사. 네, 뭐 훌륭한 거예요?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이런 고려를 그러니까 해줍니까? 그런 식이라면 두 분 변호사님께 저는 누구도 여쭤보고 구치소에 싶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살던 집이랑 얼마나 다르겠어요. 똥냄새 맡아가면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진짜 살 거기는?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진짜? 법무부 출신. 아닌가요? 제가 안 살아봐서.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이게? 저는 뭐 별로가네. 저는 가보긴 졸다가 어깨가 으쓱해지네. 가봤죠. 으쓱. 아니야, 가봤죠. 저거 한번 지나가면서 시차. 아니, 1일 체험해봤잖아요. 들어가 사는 거. 1일 체험했잖아요. 저희는 안 하는데. 재벌들은요, 3일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내보내달라고. 근데 어때요? 환경이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아니요, 밥도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누구나 살기 아니, 힘들죠.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밥이 잘 나와요. 왜 검증할 수 있냐? 교도소에서 관식이거든요, 주는 거는. 그 자기가 사먹는 사식이에요. 사식이 없어졌잖아요. 사식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사식이 없어. 그전에는, 야, 니네 들어와서 이런 거 먹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사먹어라 했고, 돈 있는 사람 사먹어라 했고, 사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관식으로 통일이 돼. 그러면, 이건 사는데 지장이 없다. 아니, 거기서 무슨 죽을 줘, 개 죽을 줘요? 돼지 죽을 줘. 그리고, 서울구치소는요, 겨울에 춥잖아요? 안 추워요.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3시인가 4시, 6시까지 심야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놔. 그 겨울에 얇은 담요 하나 깔아놓으면요, 영하 10도, 15도도 다 버틸 수 있어. 하얼빈 교도소보다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재벌 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왜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고려돼서 이 사람의 영장이 기각돼야 하냐는 이유인 최종 것입니다. 사유엔 빠진 거죠. 최종 사유엔 뺐어요. 창피해서 못 넣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조희연 문제가 있다는 거네,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보관이 읽어보고서 마지막 거를 빼라고 해가지고 그냥 3개지만 아니, 공보관이 나왔다고? 빼라고 해서 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내부에서 영장 그 기각 사유를 볼 때 검토할 거 아니에요. 검토할 때 이 내용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발표할 때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조의원 그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할 때 그 4번 사유가 있었다는 4번 겁니다. 사유는 원래 있었는데 그 나중에 내용이 기자들한테 언론에 발표할 때는 그거를 안 3번까지만 말했다는 한 거죠.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법원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충격인데 저는 사실은 조의원 판사도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2008년 삼성 특검 사례를 알고 있을 겁니다. 2008년 삼성 특검 때 어쨌냐면은 조준용 특검이 삼성 특검이거든요. 이건희 그렇죠. 특검이에요. 이건희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삼성 특검인데 엄청난 재산 범죄를 저질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하고 자기 법원에서도 이 수백억의 재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해줬죠. 하루도 수백억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유치장에 안 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단독 사면을 받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단독 사면을 해줍니다.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총수가 잘못을 해도 면책이 되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그게 2008년인가? 2008년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날 단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처벌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이재용 회장의 자기 3세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 손대고 수백억 회사 돈 해가지고
정권 실세에 갖다 바치고 대통령 권력을 뇌물로 사는 이런 범죄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죄인데 그런 게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삼성에 입사했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조준용 특검이 그렇게 봐주기를 하고 정말 깨끗했으면 정말 다행인데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몇 개월 있다가 그랬다 그러나요? 얼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조준용 특검의 아들이 삼성 과장으로 특채. 삼성전자의 과장. 그것도 특별한 경력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니거나 뭘 했다는 경력도 없이 그냥 나이만 적당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사법고시기 쑥 떨어지다가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가 됐다. 삼성전자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신의 직장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해놓고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정말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정말로 그랬을까? 네. 이게 너무 약간 충격적인 말이라서. 네. 우리 법조인의 양심,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없어도 네. 그런 양심은 좀 있거든요. 아니, 노 변호사는 있어요. 김 변호사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근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면 사실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조희연 판사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해야 된다는 것은 특히 이런 4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죄에 대해서 특검이 엄청난 증거 자료를 디밀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이유로 이 사람은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알겠습니다. 들어갔다는 게 참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일정이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명절 지나고 뭐 대통령 이제 대면 조사 요구를 먼저 하고 대통령 변호인하고 상의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특검 끝나기 전에 탄핵 인용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쫓겨나면서 바로 체포되고 강제 수사할 수 있게끔 특검이 한 달 연장 신청을 해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하겠죠. 2월 9일이니까 2월 9일서부터 15일 사이에 그때 되면은 바로 하는 거예요. 10일 남겨두고 강제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 수사하면서 아니 아니라 그 연장. 연장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연장 안 하고 강제 수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니 출국 금지하면서 바로 구속은 안 시키겠지 설마. 그래도. 그래요? 네. 왜냐면 도주할 우려는 사실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범죄인도 협정도 안 돼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예? 그리고 다스는 싱가포르에 가 있어요. 그래요? 이명박 좀 도와주겠죠. 이명박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요. 왜냐면 거기가 들어가고 다 불면 MB도 또 같이 가야 되거든. 둘이 모종이 서로 또 있을 뭐 지구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간다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같이 100% 들어가니까 서로 안 들어가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100% 구속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속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100% 됩니다. 저랑 내기하세요 그러면. 아니 내기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이기니까. 누가? 네, 제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을 다시 청구하나요 안 하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 재청구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꺾였으니까. 만약에 한 번 청구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 좀 보강 수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삼성에서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힘을 빌릴 게 많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포괄적 뇌물죄다는 거에 대한 좀 더 증거를 사실관계에 대한 뭐 확정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재청구를 할 필요가 있죠. 재청구를 하면은 지금 판사 의연한 조희연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가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사까지도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이재용의 뭐 어떤 잠자리 걱정해주는 그런 사유가 안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플러스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증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명의 판사가 누구예요? 부장판사가? 또 한 분의 부장판사가 성창호 판사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재청구하면
조의원한테는 안 가고 성창호 판사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이제 배당 룰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부에 있을 때 네. 이른바 이제 지금 삼성의 변호인이 되어 있는 태평양 네. 그분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네. 판단. 그러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태평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리한 판결이겠지만 개개인 국민들이 보게 되면 대단히 태평양이나 이런 데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한 그런 기록이 한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성창호 판사에게 간다면 이른바 이런 아까 장 기자가 얘기했던 직업윤리 혹은 이런 걸 외면하면서 혹은 주거 걱정하면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지 않고 정말 뇌물죄는 이 정도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법조계에서는 주거와 생활환경 쓰는 거 처음 봤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처음 봤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범죄 사실이 예. 근데 오로지 뇌물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횡령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위증 이거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위증이 일반 위증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위증이기 때문에 1년에서 10년 사이에 형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형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집행유예 가능하지만. 특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뇌물죄, 그다음 횡령, 위증까지 봤는데 뇌물죄에 대한 얘기 있었고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거든요. 그럼 뇌물죄를 조금 더 보강해서 재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 조 의원이 아닌 성창호 부장판사에 간다. 라는 전략이 있게 되면 그리고 이 삼성을 이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가면 CJ, 롯데, 다 살죠. SK 다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좋아. 그럼 당신들 좀 기다려. 이미 수사는 다 끝나놨으니까 삼성 반드시 잡고 간다. 하면서 놓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어서 SK, 롯데, CJ로 쭉 갈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또 특검의 라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완전 에이스들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삼성을 다시 한번 청구하고 갈 가능성이. 지금 재청구하자는 기류가 훨씬 강해요. 윤석열 검사가 완전 동기탱천했다는 게 첩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재청구되면은 그 성창호 판사로 갈 거 아니에요. 조 의원 판사한테는 안 가죠. 조 의원 부장 말고 다른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가겠죠. 근데 이건 단독으로 못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부장 판사한테 가는데 성창호 판사가 많이 후배예요. 그 조 의원 판사는 서울대 8학번. 성창호는 89인데. 그래요? 네, 89학번이에요. 89니까 72년생이 맞는 거 아니에요? 89는 70입니다. 제가 89입니다. 맞아. 89가 70이구나. 그건 뭐 호주의 잘못. 재수를 안 했다면. 일찍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일찍 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근데 천재네. 아니 89학번인데 7일까지는 되지. 아니 89인데 어쨌든 89라고 나는 이제 90이나 91일 수도 89가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나이는 어린데 똑똑하다는 거죠, 일단. 빨리 된 거예요. 25기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3명 중에 제일 에이스는 성창호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성창호는 고법 부장판사의 거의 영순위예요. 승진이. 원래 25기는 69년생, 70년생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67, 8, 9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예, 그냥 빨리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실제로 에이스라고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누구냐? 양승태 비서 출신이에요. 대법원장 비서 했었어요. 예, 비서 했었어요. 그리고 조 의원은 대법원 도서관 출신이에요. 법원 도서관도 되게 좋아요. 좋은 데인데 어쨌든 이게 대법원장 비서 그래 양승태 잘 나간 조금 밀리죠. 조금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법 부장판사 승진은 성창호. 그래서 이 양반이 조희엽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좀 쪽팔려 할 수 있다. 특히 그 주거 문제에 관련해서. 그건 이미 다 소문났어요. 그러네. 이건 진짜. 우리 에이스 부장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다시 들어와라. 발부다 나는. 그럼 특검한테 전화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건 노영희 변호사가 있으니까. 재청구해야죠. 재청구해야죠. 재청구되면 성창호 부장판사한테 가면은 그분의 양심, 그분의 실력 이런 거로 봤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 발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죠. 기다렸다가 순풍에 뒀다는 거죠. 그렇죠. 발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SK 넣고 또 대통령도 또 대통령 넣고 대면 조사하고 롯데 넣고 그 다음에 CJ 넣고 그렇죠. 줄줄이 가네. 구속의 이유가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할 동기를 없애버려요. 예.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 하는 어떤 그런 위화력이 있는 거죠. 겁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공안 시절에는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불구속 수사하자 그랬다. 우리도 왔다리 갔다리 하네 이게. 그렇죠. 아니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그렇죠.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예, 증거 인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중대한 범죄죠, 사실은. 과거의 공안 사범들하고는 이게 죄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악질적인 범죄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죽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교도소 밥도 무상급식 충분히 먹을 만하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은 무상급식 전도사. 예. 무상급식 전파 운동. 아, 운동가. 근데 이거를 진짜 예. 이거 듣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듣냐면 이거 일단 이 변호사, 판사들이 열심히 들어. 그래요? 이 전국구를요.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최강욱이 맨날 그러잖아. 아이 들이 지들이 직접 얘기하지. 뭐 있을 때면 최강욱 변호사한테 전화 안 되잖아. 제보를. 그건 전국구 나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는 얘기가 있죠.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재 전국구 마치기 전에 성창호 부장판사 기대가 많아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촛불 추워요. 빨리 끝내요. 정말 추워요. 요즘. 예.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